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이 여전한 가운데 얼마 전 열린 청문회에선 쿠팡 창업주 불출석 탓에 반쪽 청문회가 됐었지요. 이에 여당이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민주당의 안호영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쿠팡 경영진이 노동자의 안전보다 최고 책임자의 책임 회피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안 의원께서 환노위원장으로서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연석 청문회를 즉각적으로 추진하자 가장 먼저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쿠팡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쿠팡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또 노동 문제, 예. 또 기업 지배구조 문제, 플랫폼 문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책임 있는 플랫폼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관련된 상임위가 전체적으로 같이 연석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한 것이고요. 네. 말씀 좀 드리자면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과방위에서 청문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김범석 의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네. 또 그때 보도를 보니까 2020년도에 그 쿠팡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 네. 이런 그 지시를 했다는 기록 그런 게 있어요 보도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의 이런 보호보다 노동의 보호, 개인 정보의 보호보다 책임자의 보호를 먼저 우선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관련된 상임위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 문제를 상임위를 열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30일부터 이틀간 국회 상임위 차원의 연속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또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점 뭘까요? 아마도 그 청문회장에서는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익은 챙겨가고 책임을 지지 않는 반국민적 행태 그리고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이 구조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그 원인과 그다음에 그 피해 규모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책임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은 또 무엇인지 하는 것이 주된 논의가 될 것 같고 또 산재와 관련해서도 쿠팡의 심야 그 야간 노동이 이런 과로사라든가 또 그 산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하는 점이 주된 아마 그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쿠팡의 최고 책임자, 실질적 의사결정자인 김범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실제로 그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원인 규명에 협조하고 또 그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지고 그리고 사과를 하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보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쿠팡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정보 유출 말고 새벽 배송 배송 그 문제도 그렇고요. 산업재해 발생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미직금 같은 경우 여러 노동 현안이 계속해서 우후죽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환노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쿠팡은 우리나라 이커머스의 혁신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혁신을 하더라도 어떤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그 심야 그 배송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과로사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물류 배송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올해 사망한 쿠팡 노동자가 8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 6명이 야간 시간대에 노동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야 야간 노동이 이런 과로사라든가 산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외에도 또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또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청문회라든가 또 국정감사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가 제기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혁신을 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건 좋지만 이것이 어떤 노동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또 생명을 침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벽 배송 제한 방안이 이르면 내년 초에 윤곽에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안 된다면서 좀 반대 여론을 지피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졌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 문제는 이런 그 소비자의 이런 편의와 예. 노동자의 안전의 문제를 말하자면 제로섬처럼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그 쿠팡의 새벽 배송 문제는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 단순한 유통을 넘어서 일상의 문제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반면에 그것이 또 여러 가지 그 산업체의 또 원인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이런 서비스의 폐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이런 속도 경쟁을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고 또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심야 노동에 대한 적절한 그 제한과 교대를 의무화하는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경우에도 이 세복 이런 심야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간에 그 시간을 제한하고 예. 또 인력을 충원하고 또 그 자동화의 투자를 병행하는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일터에서의 산재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도 그렇고요. 사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산재 근절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좀 우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 산재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산재 문제는 유례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실제로 올 3분기까지의 산재로 인한 사망 숫자를 보면은 약 457명 정도 되는데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좀 많거나 비슷하고 예년에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주로 규모를 보더라도 이런 영세업체나 아니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 또 건설업 분야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산재가 상당히 이게 구조적인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그 구조적인 대책 그리고 또 그 산업 문화적인 어떤 측면의 어떤 그 대응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하청이라든가 이런 구조를 또 바꾸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도 또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각 산업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세우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네. 제발 이제 산재 근절이 됐으면 좀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지역구가 전북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에서는 사실 전북 입장에서 보면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분쟁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예. 이게 전국적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서 이익을 나누는 주민 상생형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하는 예. 에너지 지산지소 정책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기고 또 소득을 올리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 현실에 가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을 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을 돌렸던 주민의 갈등이 크고 또 개통 연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새만금 같은 경우 전북에 아리백 산단도 지정이 안 되고 기업도 오고 있지 않거든요. 게다가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이 전북 전역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면 이런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도권 특히 이런 그 수도권으로 이 전기가 가는 이 구조적인 그 구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생산자의 이익이 나누어지는 주민 상생형 그리고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기업이 와서 쓰이는 에너지 지산지소 이것을 그런 방안을 잘 찾아내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안 의원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회견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기가 흐르는 새만금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즉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문제는 지역의 현안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국가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잘 돌아가게 할 거냐 문제입니다. 그 반도체 공장이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땅보다는 사실은 물과 전기의 공급입니다. 거기가 한 16기가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수도권에다가 송전탑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갈등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전북의 새만금에는 즉시 이제 그런 용지, 농생명 용지라든가 또 이런 재생에너지 용지가 있어서 예. 약 한 4기가가 넘는 에너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반도체 공장을 새만금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반도체 건설이 쉽게 될 수 있고 우리 멈춰서 있는 이런 그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잘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일에 안 의원께서 이제 내년 얼마 안 남았죠. 지방선거 전북자치도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 전북은 여러 가지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북의 대전환, 대도약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가균형 발전이라든가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약을 지금 내놨기 때문에 네.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호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좋은 호기를 살려서 우리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기후에너지 한노위원장을 맡고 계신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